아니, 떨어지는데 왜 팔아요? 본전까지 버텨야지.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국 제 폭망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에휴, 네, 제 가슴 아픈 스토리입니다. 석 달 전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으면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미친놈아, 뭔 얘기야? 라고 했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제가 폭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9%를 말아먹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손절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떤 전략으로 주식을 샀느냐. 그거는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라는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거기 있는 전략을 사용을 했고, 제가 거기서 뽑은 주식들 중에서 한 90%는 샀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사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아니고,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거기서 한 거는 제가 실제로 산 겁니다. 그 주식들을. 어쨌든 샀는데 당시에 제가 살 때 매도 전략, 그러니까 언제 팔까를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죠. 오케이, 11월 초에 사가지고 4월 말에 팔겠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 단 종목들이 그 산 후에 20% 이상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겠다. 그런 게 있었고, 5월 전체 포트폴리오가 10% 작살나면은, 네, 포트폴리오 전체를 팔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전략을 통해 가지고 주식들을 왕창 샀습니다. 60개 이상 샀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뭐 어떤 일이 있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 네, 이렇게 주식이 계속 완만하게 잘 가다가 한 1월에 한번 쭉 떨어지고 2월부터 주식이 작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쫙쫙쫙 작살났죠. 작살났습니다. 코로나 패닉은 이런 거구나 느꼈고요. 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무엇이냐?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이거를 한번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매우 가슴이 아팠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게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주식을 사기 전에 전망 환상, 프록노시스 일루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미래를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어 라고 작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193번, 280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5월, 10월에 주식이 깨졌으면은 그 다음 11월, 4월에는 보통 많이 오르더라.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해 경제는 이쩌고 저쩌고, 밸류에이션 어쩌고 저쩌고, 전망 이런 거 했는데, 네, 교훈, 전망은 쓸데없습니다. 저는 개 털렸고요. 네, 그리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망도 그다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면은 투자를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11월, 4월에는 보통 투자 수익이 좋은 거는 사실이고, 그건 지금도 맞습니다. 제가 오래 털렸다 하더라도 11월, 4월 투자가 무효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투자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투자를 했을 건데 아마 또 개털렸겠죠. 네, 주가 전망이라는 거는 이런 그 전문가 행세를 하시는 분들과 이 무당과 사실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엔 이 누님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 제가 전망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오류, 이 편향을 많이 범합니다. 자, 두 번째, 보수적 편향이라는 게 있죠. 제가 네 번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편향이 있고 저런 편향이 있고 우리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이 40개 정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 편향을 아직 설명을 못 드렸어요. 보수적 편향이라는 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이제 급변하고 그래도 그냥 늘 하던 대로 계속 간다. 보수적으로 한다. 왜냐면 그게 우리 두뇌에 가장 에너지와 칼로리를 덜 쓰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당연히 신문을 보기 때문에 2월 초 중반부터 코로나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주식이 빠진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불편할 거라는 거를 알았죠. 당연히 주식이 떨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사람이 불편한 일을 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또 이 보수적 편향이 따단 나옵니다. 그 보수적 편향이라는 건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타조가 얼굴을 땅에 쳐박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듯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을 땅에 쳐박고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의 주식을 한 번도 안 봤죠. 물론 저는 주식을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식을 들여다보는 게 뭐 한 달에 한 번쯤 이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신문에서 뭔가 굉장히 와일드하게 움직인다는 거를 캐치를 했으면은 그래도 좀 주식을 보는 게 좋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0%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17일, 21일부터는 주식을 한 번도 안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보려고 계속
했었는데 2월 28일 날 이때가 금요일이었죠. 이때 이제 주식이 2000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도저히 주식을 안 볼 수가 없겠네 해가지고 타조가 이제 머리를 털고 나와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었죠. 네, 보수적 편향이 이런 식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액션이 필요할 때 인액션을 취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천만다행인 건 2월 28일에 주식을 딱 보니까, 그 주말에 주식 보니까, 아하, 정확히 마이너스 10%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했죠. 아이씨, 땡. 그러면은 다 팔아야겠네. 네, 강원국이 맨날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기 전에 언제 팔지를 정하라.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도달하면 팔아라. 네, 그 상황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전체 10% 깨졌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한 말을 따르면은 네, 2월 28일에 제가 그거 봤으니까 3월 2일 월요일에 이거를 전부 다 팔아야 했던 겁니다. 그때가 이제 대충 이때였죠. 그죠? 네, 근데 이 손실 회피 편향, 네, 제가 주식에서 주식하면 깨지는 이유 30번째 영상에서 말았는데, 바로 이 손실 회피 편향이 주식 시장의 히틀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10% 손실을 보고 팔면은 이제 제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투자 안 했으면 빵 프로일 텐데 투자를 어설프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네 바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제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람은 이 주식을 팔기 매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시 본전으로 회복할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게 저한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 뇌가 막 알아가지고 제 포지션을 막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제 확증 편향이라도 그것도 붙는 거죠. 이거는 주식이 과매도인 것 같아. 아니 이거는 너무 오버했잖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2008년보다도 더 낮아. 진짜 한국 주식은 초저평가됐어. 지금 이걸 팔면은 안 되는 거지. 버핏은 말이야. 이럴 때 오히려 주식을 더 샀을 것 같아. 이런 잡생각이 제 두뇌에서 막 이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도 안 팔기 위해서 막 개소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주식을 살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10% 떨어졌으면은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네, 제가 이제 원숭이가 된 후에 그거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기가 그렇게 무지하게 싫은 겁니다. 제가 손실을 확정짓기가 싫어서 그런 거죠. 네, 이 손실 회피 편향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이 주식을 전부 다 팔았느냐. 네, 결국은 그래서, 참자. 내가 인간일 때 말이야. 분명히 10% 떨어지면은 다 판다고 해서 팔아야지 했는데, 부들부들 다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60%만 처분을 하고요. 다행히도 그 주에 그 주식이 좀 리바운드를 했죠. 네,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팔지 말까 하다가 금요일날 주식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좀 오르다가, 그래서 금요일날 전부 다 팔아치우고 나왔습니다. 그 후 리바운드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9%로 다소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걸 잘한 거냐? 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생각할 거 자식 거 없을 것이 3월 2일에 다 팔았어야 됐는데, 팔기 싫어. 그래도,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제가 시간을 끌은 거잖아요. 3월 6일까지. 자, 물론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식이 어느 정도 리바운드를 해줬지만,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계속 팍팍 빠졌으면은, 제 손실이 뭐 13%, 15%까지도 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짓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매도 전체 액션에 보면은, 저한테 7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그래도 팔기는 팔았잖아요. 그래서 후하게 저에게 70점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는 왕창 깨지기는 했지만 제가 10년 넘게 주식을 통해서 벌어놓은 돈이 있죠. 이번에 깨진 것보다 당연히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10년 동안에 돈을 벌었으니까 요번에 한번 깨져도 괜찮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전에 벌어놓은 게 없고,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을 같이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쿨하게 이렇게 몇 천만 원을 깨지고 9%를 깨지고 주식을 전부 다 팔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손실 회피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제가 그 전에 벌어놓은 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커리어 전체로 보면은 제가 손실을 본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제 심리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들부들하면서 팔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 전에 벌어놓은 게 없었더라면은 제가 못 팔았을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거 공부를 하고 맨날 이때 이 상황이 되면 팔아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전에 벌어놓은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못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 심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세요. 절대로
사기 전에 언제 팔까 그거를 고민한 다음에 그 순간이 오면은 부들부들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 생각을 했죠. 아하, 이래서 사람들이 자산 배분 하는구나. 주식만 투자했더니 이번에 완전히 X가 되었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영상 토픽입니다. 제가 조만간 영상을 또 만들 건데요. 사기주 포트폴리오 등 자산 배분 전략들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잘 비켜 갔습니다. 네,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절대 전망은 불가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석 달 전에 누가 와가지고 글로벌 팬데미 전염병이 돌 거야 라고 예측을 했으면 제가 야, 꺼져 이 새끼야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전망은 불가하고 그리고 재수없는 사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계속 터지는데 우리는 이 재수없는 사건의 중립화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재수없는 사건이 터져도 내 포트폴리오는 크게 영향을 안 받도록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레이 달리오 형님을 좀 빌렸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국의 고민이 시작입니다. 이제 주식이 저는 없거든요. 전 투자한 게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도 자산 배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실 이 주식으로 왕창 수익을 낼 필요는 없고 저 리스크 덜 잃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까? 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까? 동적으로 하면 무슨 전략을 쓸까? 네, 이래서 저도 이제 광한국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특히 뭐 이런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 듀얼 모멘텀 투자 전략 이런 책들을 뒤져보면서 이제 제 다음 전략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별주를 완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 개별주는 제 주식 비중 안에서만 하고 전체 자산은 좀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휴, 이렇게 뼈아픈 교훈을 또 느끼네요. 에휴. 네. 자, 그런데 분명히 말했죠. 아니, 수익보다 저 리스크란 놈이 왜 진작 자산 배분을 안 했니? 라고 저한테 뼈아픈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보수 편향의 일종입니다. 저는 사실 한 2006년부터 10년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 개별주 투자 전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재미도 많이 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엔 좀 깨졌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늘 하던 거를 제가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보수 편향의 일종인 것이죠. 네, 물론 저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선절로 액티브 주식 전략의 큰 낙폭을 보완한다는 그런 안전장치는 하나 두었고 그 안전장치가 이번 이제 뿅 나와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싹 정리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왕초보들을 위해서 복습. 아니, 떨어지는데 왜 팔아요? 본전까지 버텨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절을 했는데, 자,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다시 회복한다. 네, 그러면 저는 멍청한 놈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은 100에서 이제 시장이 시작했는데 90까지 내려가서 저는 팔고 시장은 다시 100, 110으로 간다. 그럼 저는 바보가 되는 건데, 예, 오케이. 바보가 되는 거는 제가 근데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바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00에서 90까지 내려갔는데 안 팔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놈이 60, 50, 40까지 내려간다. 네, 그러면은 저는 심리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그냥 회복을 못하고 투자 자체를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저는 주는 데미지는 정말 너무 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멍청이가 되겠습니다. 멍청이가 되는 게 회복 불가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손절을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손절은 무조건 진리인가? 여러분이 버핏의 강철 마인드, 50%까지 거 잃어도 돼. 어차피 바운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강철 마인드가 있으시고, 가치 투자 철학이 있으시다. 네, 그러면은 굳이 손절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강철 마인드가 없고, 당신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런 강철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사기 전에 언제 뺄지, 언제 팔지, 이거를 알고, 그거를 결심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전체 매도 프로세스 한 70점 정도 주고 싶다고 했죠. 잘한 거는 투자 전에 결정한 것처럼 어쨌든 뭐 마이너스 10% 보고 포트폴리오 처분을 결정하고 실제로 부들부들 떨면서 처분을 했습니다. 못한 것은 제가 2주 동안 이제 타조지를 했죠. 주식은 보고 싶지 않아. 보수 편향.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한 번에 매도 못한 거, 부들부들 떨면서 일주일에 걸쳐서 매도한 거, 이거 위험천만했습니다. 네, 그 월요일 날 제가 60%를 팔고 나머지 40%가 그 주간에 또 떡락을 했다면은 저는 더 큰 손실을 받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9%로 끝났으나 사실 마이너스 12%, 14%, 15%로 네, 그 제가 더 큰 손실을 봤어도 네, 더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운이 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웃기는 게 이제 그 제가 팔기 전에는 막 망상을 했죠. 주식을 지금 팔고 싶지 않은데 이게 저평가되어 있잖아. 다시 리바운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팔고 나니까 다른 확신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팔기 전에는 보유 합리화를 했는데 지금 제가 팔았으니까 당연히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저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유럽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시작이잖아. 아직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막 자기 합리화를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판 게 말이야. 잘한 거야.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허허허. 네, 이런 식으로 또 웃기는 사람이 돼가네요. 자, 일단 이제 제가 손절을 했는데 강원국이 천하의 바보가 되느냐 아니면은 대공황에서 9%밖에 안 잃은 천재가 되는가, 그거는 이제 미래가 증명을 할 건데요. 당연히 제가 천하의 바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공황이라는 거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주식은 10% 20% 떨어지다가 다시 리바운드 하는 경우가 50% 60% 작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천하의 바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저는 회복 불능보다는 바보를 선호하겠습니다. 저 어차피 바본데요, 뭐. 어차피 바본데 또 한번 바보 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그죠? 네. 네,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처럼 많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번 영상 재밌었죠? 그러면 구독을 누르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